지질시대, 환경, 그리고 대멸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물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질시대를 정리했죠. 오늘은 환경, 그리고 마지막에 대멸종 가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질시대는요, 캄브리아 시대, 그리고요,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저랑 기후랑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사실 이제 온난했었어요. 그냥 온난을 기본으로 깔고 뭐를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 빙하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선캄브리아 시대, 온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가 빙하기가 추정입니다. 유일하게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왜 추정일까요? 정보가 몇 개 없어. 너무 옛날이야, 얘네는. 그래서 뭐 증거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추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빙하기 추정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자, 고생대. 온난해요. 네, 온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빙하기가 옵니다. 이건 확정. 빙하기입니다. 자, 중생대는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얘 때문인데요. 뭘까요? 화산입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많이 이제 대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생겨서 중생대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온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는 시대죠. 그러면 문제 내기는 매우 좋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신생대도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까닭은 온난해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후반부에 빙하기가 옵니다. 근데 얘는 여러 번 와요. 자,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한 번. 그랬다 온도가 올라갔다 또 다시 떨어져요. 두 번 빙하기, 세 번 빙하기, 그리고 네 번의 빙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온도가 낮아진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아래쪽에 별 그린 거. 이게 뭐냐면 빙하기거든요. 그래서 네 번의 빙하기입니다. 신생대 말기에 네 번의 빙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빙하기랑 빙하기 사이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겠죠. 그럼 얘네는 세 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기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에 온난했는데 빙하기는 있었다고 추정해. 고생대, 온난했는데 후반부에 빙하기 있었어. 중생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온난해. 신생대는요, 끝부분에 빙하기랑 간빙기. 네 번의 빙하기, 그리고 세 번의 간빙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땅 갈게요, 땅. 수륙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생각하시면 되냐? 고생대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요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고생대의 말기에 뭐가 생기냐면요. 판기아가 생깁니다. 자, 우리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얘네가요. 이렇게 뭉쳐요. 요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초대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짠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판이 모여있는 이 판게아가 어떻게 되냐? 점점 벌어질 겁니다. 자, 중생대로 가면서 점점 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산맥이고요. 하나는요. 바다야, 바다. 해양. 자, 판기야. 요거
제가 다시 갈게요. 지워져라 뿅. 네. 판기아가 지금 고생대 말에 짜자자잔 고생대 말이에요. 고생대 말에 짠 만들어지고요. 이제 중생대부터 벌어지는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제일 첫 번째는 뭐다? 이렇게 시간 살짝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왜냐면 저 뒤로 가다 보면 저 빙하기 네 번의 빙하기가 지워져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바다입니다. 무슨 바다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산맥은요. 누가 생기냐면은 이때 생기는 산맥은요. 바로 알프스. 알프스가 아니죠. 안데스. 미안해. 아니, 내가 지금 이 줄 열 맞추는 거에 지금 엄청 집중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데스 산맥이랑 로키 산맥이 만들어져요. 이게 중생대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봐봐. 이 바다는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수륙 분포랑 굉장히 닮아져요. 그런데 대서양과 인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태평양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신생대 이제 짠. 어떤 산맥이 만들어지냐? 음. 산맥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산맥, 히말라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한 바로 알프스 산맥까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수륙 분포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 놓치기 쉬워요. 네. 그렇지만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생대 말에 이제 판기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중생대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이제 벌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대서양, 인도양 만들고 자, 그리고 산맥도 두 개씩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멸종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대멸종은요. 우리 어디서부터냐? 우선 대멸종은 5개입니다, 여러분. 자, 5개의 대멸종을 가보도록 할 텐데 아마 이 그래프는 너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해양 생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숫자가 짠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생물이 늘어났다 한 번 감소했다가 자 그리고 두 번 감소했다가 그리고 세 번 감소해요. 어디 갔죠? 다시 그리면 되죠. 그쵸? 자, 당황하지 말고 그리면 되지. 한 번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 감소했다가 세 번 감소해요. 자, 그리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 살짝 이렇게 감소하고요. 자,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감소하는 요런 그래프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중요 내용만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대멸종이 3번이라는 건데요.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요. 엄청 중요한 세 번째. 자, 대멸종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4번. 여기 살짝 제가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엄청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5번째. 자, 지금 현재 이 세 번째 대멸종은 누구를 마무리 진 거냐? 바로 고생대를 마무리 진 겁니다. 얘가.
세 번째 이 대멸종 있잖아요. 여기. 이게 고생대 끝입니다. 고생대가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고생대 다음이 뭐야? 중생대지. 맞아요. 중생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끝일까요? 선 캄브리아 시대? 아니에요. 은근히 이런 시험도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선 캄브리아 시대는요, 생물의 수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만큼 많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여기서부터가 다 고생대예요. 네. 지금 그래프 처음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예요. 그래서 고생대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대멸종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고생대의 대멸종. 봐봐. 1번 대멸종, 2번 대멸종, 세 번째 대멸종. 자, 그중에서 세 번째 대멸종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고생대를 마무리 졌습니다. 고생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생물이에요? 삼엽충이죠. 이 삼엽충이 이때 멸종을 합니다. 이 친구 멸종. 크크크크 멸종입니다. 자, 그러면 왜 대멸종이 이때 생긴 거지?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고생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바로 판ge하죠. 이 초대륙이 생기면서 바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판게아 형성이 고생대 말을 마무리 짓는 대멸종의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대멸종 여기고요. 다섯 번째 대멸종.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멸종은요, 모두 다 중생대예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근데 다섯 번째 대멸종과 함께 이제 또 중생대가 끝나거든요. 이 다섯 번째 대멸종은요, 누구 때문이냐? 자,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룡이 이렇게 있고, 너희도 잘 한번 생각해봐. 이 공룡이 막 운석을 맞아. 막 운석이 떨어져. 운석 막 떨어져. 막 그래서 막 얘가 막 도망가. 언제 봤지? 그냥 그림책에서 본 건가? 이거 하도 옛날 기억이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예요. 공룡은 바로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잖아요. 얘가 뭐를 맞았냐? 운석을 맞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현실을 고증해가지고 현실 고증이야 이거.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이거 만든 건데 이 만화를 이런 만화를. 자, 마지막 중생대를 마무리 짓는 거는 이 공룡을 멸종시킨 까닭은 바로 운석입니다. 운석의 충돌입니다. 혹은 요즘은 소행성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생대는요, 화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짠짠 분출하거든요. 그래서 화산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5개의 대멸종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갑자기 자가 나왔어요. 자를 어떻게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선 대멸종은 우리가 2개, 세 번째 대멸종과 다섯 번째 대멸종, 고생대와 중생대를 마무리하는 이 대멸종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프의 모습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정보가 없이 그래프가 나와도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대멸종된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봐봐. 세 번째 이 대멸종이 딱 일어나 수가 엄청 줄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수가 증가합니다. 대멸종 후에 살아남은 이 생물들이요, 갑자기 다양한 종으로 진화가 됩니다. 자, 대멸종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생물의 수가요, 다양성이
갑자기 증가해요. 살아남은 애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종으로 막 지금 바뀌거든요.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증가하는 계기가 바로 대멸종이 되겠습니다.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는데 제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거의 새벽부터 일을 하고 지금 거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낮고 느리죠. 제가 중간중간 요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빠르게 배속해서 살짝 빨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지질시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